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7월 들어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다가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휴가철 지역 명소들의 희비도 엇갈렸는데요. 비는 주말까지 이어지다가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준 날씨에 미술관을 찾은 초등학생들. 알록달록 색을 주제로 작품이 펼쳐집니다. 5명의 작가가 표현한 색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전시장 이곳저곳을 살피며 추억을 쌓아갑니다. 여기가 알록달록했고 친구들과 함께 시원한 곳에서 놀아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불볕더위가 물러가자 내린 장대비. 쾌적하게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미술관은 방문객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전남 도리미술관은 지난달 주말 기준 500여 명 수준이던 방문객이 최근 들어 2배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비 내리는 해수욕장. 열기가 식은 모래 위를 거닐며 바다에 발만 잠시 담가봅니다. 시원하고 좋은데 비가 와서 못 들어가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뜨거운 태양 아래 활짝 펴 있어야 할 파라솔들이 모두 접혀 있습니다. 휴가철 대목을 맞은 상인들은 오락가락한 요즘 날씨가 야속합니다. 여기서 다 깨고 이제 집에 가려고. 오늘 장사 일찍 접으시려고 그러는. 아니, 비 올 때 사람 많아. 올여름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현상이 잦아질 전망입니다. 전남 동부권은 주말까지 많은 비가 내린 뒤 다시 푹푹 찌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여름 날씨에 지역 명소들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폭염은 바다뿐만 아니라 농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되면서 병해충 발생이 빨라진 데다 개체수도 더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벼를 고사시키는 멸구류는 물론 과수와 채소에 피해를 주는 해충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서해안 지역에서 올해 첫 벼멸구가 확인된 건 지난달 5일쯤. 벌써부터 방제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벼멸구는 생육을 위축시키고 심할 경우 벼 전체를 고사시키는데 지난해 전남에서도 이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중국에서 발견된 벼멸구 개체수도 6,400여 마리로 지난해보다 이미 2배 많은 상황.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되면서 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멸구류와 나방 등 여러 병해충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도에서는 애멸구가 지난해보다 14.2배 높게 발생했습니다. 이제 흰등멸구와 벼멸구 같은 이제 비대해충이 이제 비대가 되고 나면 고온기에 이제 생육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 개체수가 다 발생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 멸구류의 발생이 지난해보다 열흘 이상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오는 21일부터 서남해 한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여름철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벼멸구가 국내에 유입돼서 최대 경과 시기가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2차 방제 시기, 그러니까 8월 중순 전후로 포장 예찰을 꼭 실시하시고. 문제는 벼만이 아니라는 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미국 선녀벌레 같은 돌발 해충도 해마다 증가하면서 과수농가를 위협하고 있고 채소류에선 탄저병 등 병의 발생도 늘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바다는 고수온으로 끓고 들려 큰 병해충의 생육장애까지 기후위기는 농어촌 곳곳을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국회와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전남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을 앞두고 대학 차원의 여론 조성과 대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뤄졌습니다. 이병훈 총장 등 방문단은 지난 16일부터 이틀에 걸쳐 박홍근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을 비롯해
전남 동부권 의원들과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내년 선박람회 전체 예산 676억 원과는 별개로 75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선박람회장 안에 기후대응 도시숲과 실외정원이 조성됩니다. 특히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선박람회 주제 연장선으로 기후대응 도시숲의 주제는 숲, 섬과 미래를 잇다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의 주행사장인 돌산 진모지구는 과거 공유수면 매립 지역으로 아직까지 허허벌판 나대지입니다. 세계 최초로 섬을 가진 나라들이 모여 섬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모색하는 장이 열리지만 그 현장은 여전히 미세먼지만 날릴 뿐 녹지 공간이나 별다른 볼거리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국비가 포함된 75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고 빠르면 오는 9월부터 미세먼지 차단 숲과 생활 밀착형 쉼터가 박람회장 안에 조성됩니다. 특히 이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섬 박람회 예산 676억 원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연계 사업 예산입니다. 우선 65억 원이 투입되는 미세먼지 차단 기후대응 도시숲은 주행사장 주변으로 4군데 탄소 저장 숲과 10개 섬 이름을 붙인 휴게숲 등 14곳에 꾸며집니다. 특히 기후대응 도시숲의 주제는 숲, 섬과 미래를 잇따로 섬이 바다와 미래를 잇는 섬 박람회에 숲의 가치를 더했습니다. 11 브릿지를 네이밍으로 해서 궤도숲 이런 식으로 공간을 분류해서 그 섬마다 그 주요 수정이 있습니다. 자생하는 대표적인 수정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주제로 해서 다양한 기후대에 맞는 수종을 배치해 도시숲에 대한 학습 효과를 높이고 무한자 나무 같은 테마숲을 조성해 힐링 체험의 공간도 제공합니다. 또 돌산의 숲으로 명명될 실외 정원은 중심 수목과 주변의 억새군락이 바람길과 산책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고요한 섬의 들판 정원을 연출합니다. 섬 박람회의 핵심 가치인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후대응 도시숲과 실외정원은 섬 박람회와는 별도의 사후 활용 계획까지 수립해 박람회 이후 대부분의 전시관이 철거되더라도 시민들을 위한 쉼터 공간으로 존치됩니다.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가 숲과 정원에 둘러싸인 주행사장 공간 배치로 주제의식과 지역 특성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양 공중하강체험시설의 이용객들이 당초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업체는 늘어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포기 선언을 했는데요. 광양시가 다시 수요 분석에 착수하고 새로운 위탁 운영업체 모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 망덕지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섬진강 별빛스카이입니다. 지난해 12월 본격 운영에 들어간 섬진강 별빛스카이는 광양 지역 최초의 체험형 관광시설입니다. 섬진강 별빛스카이는 지역의 새로운 핵심 관광 콘텐츠로 역할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운영 7개월 동안의 실적은 초라합니다. 시설 이용객이 연간 5만 5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기간 실제 이용객은 3,90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사는 결국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광양시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광양시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러면서도 위탁 운영사가 더 이상 운영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약 해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수탁사의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을 그 운영 조례하고 그다음에 위탁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서 그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할 예정이고 이와 함께 위탁 수수료의 기준이 된 수요 분석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수요 분석 재용역에 착수하고 새로운 위탁 운영사 모집 준비에도 나섰습니다. 9월 중에는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거치고 10월 달에 새로운 운영자 모집을 통해서 새로운 운영자가 모집 선정이 되면 11월부터는 새로운 운영자가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위탁 운영사가 선정되더라도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망덕포구 일원이 돌풍과 강풍이 잦아
공중하강 체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부족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실제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에만 돌풍과 강풍에 따른 미도착 사례가 25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69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광양시가 공들여 조성해 운영에 들어간 체험형 관광시설 섬진강 별빛스카이. 기대와는 달리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광양시의 고민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복 80주년, 고려인 강제 이주의 역사를 찾아 전남의 학생들이 중앙아시아로 떠났습니다. 첫 여행지로 우리 민족 최초의 해외 극장인 고려극장을 찾았는데요. 고려인 단원들과 학생들은 독립군 지도자 홍범도로 하나 되어 조국을 향한 자부심을 나눴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서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옛 소련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카자흐스탄 시내의 한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우리 전통 복장을 입은 배우들이 우리말로 열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쟁판에서 무슨 사람이 있겠습니까? 죽음은 항상 생각인데. 우리 민족 최초의 해외 극장인 고려극장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학생용으로 재구성해 공개한 태장춘의 연극 홍범도입니다. 일제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생애가 고려인 단원들의 손끝에서 애절하게 피어납니다. 여기서 연극을 보는 게 더 웅장하고 그 말투나 그 말씀해 주시는 대사가 근엄함도 있고 일제감점기였던 1937년 스탈린의 소수민족 이주 정책으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 1923년 이후 무장투쟁에서 손을 떼고 집단농장에서 생활하던 홍범도에게도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카자흐스탄으로 온 그는 광복 2년을 앞둔 1943년부터 고려극장의 경비원으로 일하다 쓸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홍범도 장군이 실제로 입었던 군복 등 이곳에는 마지막 2년을 함께했던 그를 기리기 위한 생생한 자료들도 전시돼 있습니다. 박해 속에 뿔뿔이 흩어져야 했지만 극단, 문화를 매개로 우리의 얼을 이어가려 노력했던 고려인들. 조국을 기억하기 위한 발걸음은 그렇게 곧 10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포들한테 공연들 만들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런데 앞으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말도 지키고 하면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난 속에 피어난 끈질긴 삶. 아이들은 한국에서 준비한 퍼포먼스를 고려인 배우들에게 선물하며 고단했던 삶의 위로를 건넸습니다. 한국을 넘어 울려 퍼진 힘찬 독립군가와 아리랑 가락 속에 함께한 고려인들의 얼굴에도 환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저도 젊었을 때 군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주가 다 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오늘 조만간에 대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생각도 못했던 나라인데 저희 문화를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걸 정말 기뻤고 또 저희 문화를 보고 정말 좋아해 주시고 정말 큰 감동을 느끼셨다고 말을 해주셔가지고 과거와 미래가 하나로 이어지는 소중한 경험을 통해 오늘도 아이들은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사실 조금 어눌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솔직히 뜻은 다 통하고 그 마음을 울리는 게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는 한 민족이구나라는 약간 다양한 문화 다양성이 어떻게 공존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화적인 탐구를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